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역도시 탐방, 유럽 광역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광역도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하면 런던, 파리, 베를린, 바르셀로나 이렇게 큰 도시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란트스타트라고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공마을 사람들 첫 번째 영상에서 잠시 등장한 네덜란드의 광역도시 권역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란트스타트는 네덜란드의 수도권으로 북홀란드, 남홀란드, 위트레흐트, 플레볼란드 4개 지방이 긴밀하게 연계된 광역도시 권역에 해당하는데요. 란트스타트는 각 지방의 최대 도시인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헤이그를 중심으로 주변의 생활권이 결합된 형태죠. 란트스타트는 네덜란드어로 원형도시라는 뜻인데요. 이는 란트스타트의 주요 도시들이 녹지 공간인 그린하트, 이곳을 중심으로 둘러싼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하트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유사하고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구성됩니다. 란트스타트는 공식적인 행정체계는 아니고 생활권의 협력체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강력한 조직은 없고요. 각 지자체의 연합 형태입니다. 따라서 란트스타트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는데 네덜란드 4개 지방의 통계를 합산해서 란트스타트 통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트스타트의 면적은 11,4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수도권인 12,000제곱킬로미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네덜란드의 수도권인 만큼 인구나 경제도 상당한 규모인데요.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840만 명으로 2000년 730만 명에 비해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이미 인구 730만 명으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네덜란드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란트스타트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GDP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2020년에 1인당 GDP는 5만 1000유로, 달러로 환산하면 약 5만 8000 달러 정도 되는데요. 특히 2000년에 3만 3000 유로였던 1인당 GDP는 2020년 5만 1000 유로로 증가해서 55% 정도 증가하였죠. 먼저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죠. 네덜란드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 다녀와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암스테르담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나 인구가 92만 명이 살고 있어서 유럽에서 집값과 물가가 매우 비싼 곳으로 꼽힙니다. 또한 암스테르담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여행 플랫폼인 부킹스닷컴, 금융 컨설팅사인 ABN 암로, ING그룹, KPMG, 출판사 엘스비어, 자동차 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있습니다.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로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행정구역상 인구는 66만 명으로 상당한 규모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크기의 항구를 갖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로테르담은 지리적으로는 라인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북해와 연결돼 있어서 영국과 매우 가깝기에 항구 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항만공사도 유럽의 거점 물류센터로 로테르담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로테르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건축학도들에게는 가히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엔 다소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바람에 사실상 도시를 새로 재건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적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로테르담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와 지부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많이 들어본 제약회사 파이자, 소비재 유니레버, 정유사인 쉘, 중공업사인 ABB, 물류사 머스크 등이 로테르담에 자리 잡고 있죠. 헤이그는 덴하흐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네덜란드의 정치 행정 수도로 네덜란드 제3의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 인구는 약 55만 명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수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네덜란드 국왕의 왕궁, 총리실, 국회,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헤이그에 있죠. 또한 국제기구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유럽 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헤이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덜란드 대사관도 헤이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트레흐트는 대학도시로 네덜란드 제4의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 인구는 35만 명입니다. 위트레흐트는 역사가 무척 오래된 도시로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원래 네덜란드 최대 도시가 위트레흐트였죠. 위트레흐트 대학교는 유럽 최대 대학 중 한 개로 1636년 하버드와 같은 해에 설립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학생 수만 4만 명에 달하는 매우 큰 대학입니다. 미국 유명 주립대들의 학생 수가 4만에서 5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가히 유럽 최대 규모로 할 수 있죠. 노벨상 수상자도 1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대학 도시다 보니 위트레흐트의 평균 연령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란트스타트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도시들이 상호 보안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도시들이 중첩되는 기능이 적고 특화되어 있으나 보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다핵 구조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각 도시들 자체 인구는 많지 않은데요. 도시를 연결한 광역 생활권은 인구 800만이 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란트스타트를 네트워크 도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4개 도시 간 거리는 20에서 55km 정도로 1시간 안에 대중교통으로 모두 다닐 수 있어서 일일 생활권을 이룹니다. 듣다 보니 란트스타트가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사실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란트스타트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시 지역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스프롤 현상입니다. 도시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이 심해지고요. 산림 등 녹지가 파괴되는 거죠. 두 번째, 경제활동은 상호 연계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 행정의 연계는 다소 약합니다. 이는 란트스타트가 하나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네 도시 간 연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위트레흐트라는 유럽 최대의 대학이 있지만 지역 경제와의 산학연이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산학연의 핵심은 강력한 대학원과 현업과의 인력 교류에 있습니다. 유럽의 대학들도 대학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스위스 로장 공대, 역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교 등이 학부와 대학원 규모가 거의 대등한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은 재정 규모에서부터 유럽 대학을 압도합니다. 현업과 대학 사이의 인력 이동도 매우 활발한 편이죠. 미국의 경제학을 예를 들면요.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나 국제기구인 IMF, 월드뱅크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다시 대학으로 가기도 합니다. 공학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이 교수 평가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의 대학원은 박사과정이 중심에 있습니다. 위트레흐트 대학을 포함한 유럽의 대학들도 우수하지만 산학연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죠. 성공적인 산학연에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벤처캐피탈, 제도, 문화,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는 곧 지역에 우수한 대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지역 경제를 견인하지는 않는다는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거점 국립대 정책에서도 이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